안녕하세요. 2023-2024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한 주간의 승부를 예측해드리는 시간 KB리그 나우 유희영입니다. 치열했던 정규리그를 마치고 포스트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올 시즌을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KB리그 해설위원 묵진석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2023-2024 KB 국민은행 바둑리그에는 외국인 선수들이 출전하면서 한층 더 활력을 좀 띄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규리그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그렇죠. 지난 4월 4일 통합 14라운드를 마치고 나서야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4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묵진석 해설위원이 오랜만에 복귀해서 네. 함께 첫 시즌을 보냈는데요. 네. 올 시즌 어떠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한 4년 만에 이제 현장에 복귀해서 치열한 네. 승부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제가 복귀한 해에 또 마침 외국인 선수들도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네. 하면서 훨씬 더 볼거리도 풍성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했던 승부가 펼쳐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끝까지 정말 알 수 없는 승부였습니다. 네. 곧 시작될 포스트 시즌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더욱 몰입해서 즐기실 수 있도록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4팀을 살펴볼게요. 먼저 지나온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규리그 순위 추이부터 살펴보면요. 울산 고려하연은 초반은 좀 부진했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중반부터는 쭉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연승도 그냥 연승이 아니라 4대0 완봉승도 많았고요. 네. 쭉 이 후반기까지 1위까지 도전을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네, 원익은 그래도 꾸준한 1위를 하고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원익은 마지막에 조금 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네. 초반에 워낙 이 무서운 기세로 달렸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1위를 수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물가정보와 수려한 합천은 어떻게 보시나요? 물가 정보도 이제 조금 이제 폭은 있었지만 네. 그래도 마지막에 3위에 안착을 했고, 수려한 합천은 사실 중반에 꽤 고전을 했는데 마지막에 네. 힘을 내면서 역시 4위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 최고점과 최하점을 모두 경험한 팀은 바로 수려한 합천이 유일한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수려한 합천, 서름 딛고 포효하다입니다. 서름이라니 아마도 순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순위도 그렇지만 사실 네. 시즌이 처음 시작했을 때, 선수 구성이 완료됐을 때 수려한 합천이 강팀이다 또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던 전문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거의 매 경기의 승부 예측에서도 왠지 좀 높은 평가를 못 받아서 그래서 좀 서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평가를 비웃기라도 하듯 고근태 감독 그리고 선수들이 합심해서 마지막까지 좀 치열했던 순위 싸움을 에이스 결정전에서 한두진 선수가 네. 승리를 거두면서 멋있었어요. 4위, 네, 4위로 막차 탑승을 했습니다. 네, 묵진석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수려한 합천이 정말 서러울만 네. 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름을 딛고 포효한 수려한 합천이 정규리그 4위로 포스트 시즌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한국 물가정보 안정적인 전력과 달리 도깨비 행보입니다. 한국 물가정보는 13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고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었죠. 14라운드 결과에 따라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3위로 정규리그를 마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규리그 내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물가 정보는 전력이 전체적으로 다 탄탄하죠. 네. 강동윤 선수부터 해서 한승주 선수, 최재형 선수, 뭐 박민기 선수, 당일페이 선수까지 정말 뭐 구멍이 없을 정도로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 좀 고전했던 이유는 초반에 당일페이 선수가 조금 적응한 데 시간이 걸렸고, 네. 또 일지명인 강동윤 선수가 전반기에 좀 부진했습니다. 연패를 당하면서 또 에이스 결정전에서도 패하면서 전반기에 좀 고전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당일페이 선수는 처음에 이제 KB리그 데뷔를 하면서 변상희 선수에게도 패하고, 또 이지현 선수에게는 거의 질 수 없는 바둑을 정말 역대급 좀 실수가 나오면서 네. 패하는 등 좀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세계적인 선수답게 시즌 중반부터는 이제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중요한 순간 팀이 정말 승리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대단한 선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네. 물가 정보도 마지막까지 이제 좀 순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뒷심을 발휘하면서 3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막강한 팀도 고전하는 걸 보면 그야말로 KB 바둑리그가 결코 녹록지 않은 그렇죠. 무대라는 네. 게 절로 느껴집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막강 화력 울산 고려하연 시즌 최다 완봉승
기록입니다. 울산 고려아연이 이번 시즌 보여준 퍼포먼스를 보면은요, 에너지가 참 넘치는 팀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젊은 피를 또 자랑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길 때는 화끈하게 이겨주더라고요. 네. 4대0 완봉승을 무려 4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바둑리그 20년 역사상 시즌 내 최다 기록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사실 새로운 기록을 세울 뻔도 했는데 3연속 4대0 완봉승 기록 눈앞에 두고 조금 아쉽게 기록은 무산이 됐지만 네. 정말 젊은 선수들로 꾸려진 팀답게 분위기도 좋고 화력도 무섭고 특히 신민준 선수와 이창석 선수는 원래 하던 대로 잘 해줬지만 네. 한상주 선수가 엄청나게 또 잘해줬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 외국인 선수로 온 야오이아나 선수가 6전 전승을 거두면서 팀이 정말 시너지 효과를 받은 것 같고 이 무서운 화력이 이 포스트 시즌에서도 발휘가 될지 그게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따르면은요, 울산 고려연은 팀이 이기든 지든 팀의 분위기가 참 좋다고 해요. 네. 박승하 감독님께서 팀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은 선수들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트 시즌 진출팀을 정리하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원익 우여곡절 끝에 결국 1위입니다. 네, 정말 우여곡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개막하고 계속 연승을 달렸잖아요. 9연승인가 달려서 원익은 사실 저 위에는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거의 뭐 넘사벽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연패를 당했죠. 4연패를 당하면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졌으면 1위도 놓칠 뻔했고 네. 지난 시즌에도 원익이 이제 연승 그리고 연패를 하면서 조금 마음 졸임이 있었을 텐데 올해도 아마 이희성 감독이 좀 마음 졸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장면을 보는데요. 좀 지난 시즌의 악몽이 네.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원익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연패를 끊어냈고요. 정규리그 1위 자리를 사수를 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희성 감독님과 맞아요. 지난번에 함께했는데 가슴께나 참 졸였을 것 같아요. 그 나온 이후로 연패를 당해서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싶었습니다. 네. 네, 키워드를 통해서 포스트 시즌 진출 팀들을 한눈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팀만 짚고 넘어가기엔 정규리그에 볼거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8개 팀의 치열한 경쟁으로 점철된 2023-2024 시즌 정규리그 기록 살펴볼게요. 전기 우승팀인 킥스가 정규리그 7위를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진서 선수를 포스트 시즌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많은 바둑팬 여러분들께서 참 아쉬워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저도 좀 아쉽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주인공이었고 또 킥스 우승팀이자 신진서 선수를 보유한 킥스가 올 시즌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이 무산이 됐는데 신진서 선수는 12승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다른 팀원들이 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서 네. 다른 팀원들의 승수를 다 합해도 13승이라는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이 무산이 됐고요. 또 신진서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바빴어요. 세계대회 네. 일정 또 갑조리그 일정 때문에 4번을 빠지는 역대 최다 결장을 하는 것도 좀 킥스의 성적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신진서 선수도 그렇고 킥스 입장에서도 너무나 아쉬운 이번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에 반해 이전 2023-2024 시즌 정규리그 전반기를 정리할 때 외국인 선수들의 영입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하다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네. 정규리그 후반기에 들어서서야 선수들이 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전역 대국이라는 것이 이제 선수들이 좀 적응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고 네. 또 이제 피셔 방식도 그렇겠지만 전역 대국도 하루에 2판을 둬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처음에는 좀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전반기에는 아무래도 뭐 여러 선수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후반기에는 적응을 한 모습을 보이면서 후반기에는 12승 4패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뒀고 이 포스트 시즌 진출한 팀 가운데 이 외국인 선수를 보유하지 않은 팀은 합천팀이 유일합니다. 네, 그 전역 대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체력적인 문제인가요? 그게 좀 바이오리듬 같은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는 보통 이 아침이나 또는 네. 이제 점심때쯤에 시합이 시작하는데 거기에 리듬이 맞춰져 있는데 네. 갑자기 저녁에 시합을 해야 되고 저녁에 시합이 끝났는데 또 시합을 둬야 될 경우도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그 집중하는 리듬이 좀
달랐기 때문에 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외국인 선수들이 참 잘해줬지만 특히 울산 고려아연의 랴오이아노 선수는 무대를 제대로 찾은 것 네. 같아요. 6전 전승의 멋진 세레머니와 재치 있는 인터뷰까지 뭐 성적의 쇼맨십 그 어느 것 하나 빠진 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랴오이아노 선수는 뭔가 좀 이 한국에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요.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둑도 6전 전승을 거두었고 세레머니도 또 준비를 해오면서 멋진 세레머니도 보여줬고 또 인터뷰에서도 말도 아주 재치 있게 센스 있는 말을 많이 하면서 한국에서 팬이 많이 생긴 것 같고 저도 네. 되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我们的目标肯定是冠军，然后我想说，就是季后赛没有人想碰到我们。 새로운 무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뿌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그 전반기 최고의 세레머니가 신진서 선수의 이 멋진 세레머니 기억하시나요? 아, 네. 네. 후반기에는 또 어떤 선수들이 어떤 세레머니를 보여줬을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홍성지 선수 딸이죠. 네, 라나. 붕어빵이네요. 네, 저 너무 이뻐가지고 네, 이제 아이 귀여워라. 홍성지 어이. 선수가 직업을 이제 라나 아빠로 바꿨다고 아, 프로기사에서 그러니까요. 네. 자, 오, 박정환 박정환 선수, 네. 하늘로 비상하겠다는 뜻인가요? 자, 원익 1위로 가겠다. 뭐 이런 것 같기도 그러네요. 하고요. 네. 자, 네, 저번에 이제 당익배 선수가 김채영 선수에게 역전승을 거두고 힘겹게 역전승을 거두고 네, 극적극적하는. 저는 이 세레머니가 좀 직접 이제 해설할 때 보면서 좀 많이 기억에 남았었어요. 네, 어떤 거예요? 뭐좀 달려가 보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 네, 되게 귀엽더라고요. 너무 해맑게 웃으니까 귀엽네요. 자, 합동 세레머니입니다. 조철환 선수, 안성진 선수, 힘내자, 아자,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하트. 한상주 선수 올 네. 시즌 세레머니도 여러 차례 보여줬었죠. 네. 네, 이건 한태희 선수가 박정환 선수한테 승리를 거두고 나서 네. 나도 내 손을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이것도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와, 너무 재밌는 세레머니네요. 저 와, 표정 연기 표정이 보십시오. 와. 네, 세레머니 너무 재밌게 잘 네. 봤습니다. 묵진석 해설위원은 어떤 세레머니가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역시 홍성지 선수와 그 딸 그러니까요. 라나의 네, 세레모니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 한태희 선수의 요 손 오, 나도 내 손을 믿을 수 네. 없어 이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표정이요. 네. 원래 좀 그렇게 좀 재미있는 성격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평소에는 좀 조용조용한데 또 재밌을 때는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선수들의 멋진 세레머니 앞으로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정규리그 다승왕은 12승 1패를 기록한 킥스의 신진서 선수와 12승 7패를 거둔 정관장 천록의 변상일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역대 7번째 다승왕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MVP와 신인왕은 누가 또 차지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MVP는 챔피언 결정전 진출팀 선수 중 정규리그 포스트 시즌을 합한 성적의 승률 60% 이상 선수를 후보로 하면서요. 최소 대국수가 10대국 이상이어야 되고요. 신인상은 리그 1년차 선수 중 정규 시즌 승률 30% 이상자에 한해서 최소 대국수가 6대국 이상이어야 됩니다. 우선 신인상은 어떤 선수가 차지할지 혹시 예측되시나요? 사실 올해 처음 이 KB리그에 참가한 선수 중에 국내 선수가 별로 없어서 네. 이 대상자가 보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뭐 외국인 선수는 다 처음 참가한 거기 때문에 신인상 후보이긴 한데 이 선수들은 사실 신인상뿐만 아니라 MVP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포스트 시즌 이 활약 여부에 따라서 MVP나 신인상이 가려질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 MVP는 포스트 시즌의 흐름에 따라서 좀 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준 플레이오프부터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한합천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정규리그 전반기 때는 수리한합천이 3대2 승리, 후반기 때는 한국물가정보가 3대2 승리를 거뒀는데요. 팽팽한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묵진석 해설위원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근소하게 물가 정보가 좀 앞서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수리한합천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두의 예상을 이제 뛰어넘었던 모습을 볼 때는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 같지만 네. 당일페이 선수가 이제 물가 정보에서 계속 출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역시 전력상에서는 물가 정보가 조금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해설위원들의 의견을 또 좀 보면은요. 유창혁 해설위원께서는 물가 정보가 합천을 60
60대 40%로 네. 좀 앞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태권 해설위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물가 정보가 75대 25 정도로 합전에 유리하다. 네. 역시 당일페이가 온다면 물가 정보 확실하게 유리하다라는 평이 많고요. 합천은 여기서도 좀 서름을 당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고근태 감독님의 얼굴이 오늘 이 방송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목지석 해설위원과 마찬가지로 다른 해설위원도 모두 한국 물가정보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한 우승 경쟁을 예고하는 이번 시즌, 그렇다면 목진석 해설위원은 강력한 우승 후보 네. 어느 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역시 정규 시즌 1위를 계속 차지했던 원익이 아니고 네, 좀 예상했지만 저는 고려아연을 꼽았는데요. 오, 이유가 사실 원익 그 시즌 중반까지의 모습을 보면 뭐 이 팀은 거의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시즌 막판에 보여주었던 좀 연패가 좀 마음에 걸려서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이 보여서 또 고려아연이 반대로 시즌 중반부터 보여주었던 화력은 정말 네. 무서운 화력은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고려아연을 과감하게 선택을 해봤고요. 네. 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예상이 원익을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전 좀 뭔가 좀 달라 보이려고 네. 고려아연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 반대로 송태건 해설위원은 원익의 기세를 무시 못한다고 보았고요. 또 유창혁 해설위원은 위에 두 팀을 전부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그럼 MVP 어떤 선수를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데 어렵죠. 저는 그래도 정규 시즌에서 전승을 달렸고 또 인터뷰에서도 우리를 또 나를 아무도 만나기 싫을 거다라는 인터뷰를 했었던 랴오야나 네. 선수가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네. 충분히 MVP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또 랴오이아너 선수를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챔피언 결정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원익의 박정환 선수는 현재 3번의 MVP 달성 사상 초유 4번째 MVP에 도전을 합니다. 결국은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제 우승하는 팀 가운데서 그 중에 잘하는 선수가 이제 MVP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사실 지금 말씀드린 두 선수 외에도 다른 선수들 또 뭐 3지명, 4지명, 5지명 선수들도 깜짝 활약을 하면 MVP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승왕의 신진서 변상일 선수가 없는 만큼 MVP 향방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해설위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또 일치를 하고 있는데 결과 예측 적중률이 좀 괜찮았죠? 네, 뭐 저희보다도 항상 그 매 경기 시청자 여러분들의 예측이 훨씬 더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는 시청자분들의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네. 궁금합니다. 네, 지난 4월 30일 2023-2024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미디어데이가 진행이 됐습니다. 바둑 팬들의 관심이 그야말로 참 뜨거웠는데요. 각 팀의 감독 및 선수들이 포스트 시즌을 향한 출사표를 또 던졌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팬들과 만나는 미디어 데이입니다. 네 팀 감독님을 모시고 포스트 시즌에 임하는 각오와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즌을 시작했을 때 저희 팀이 올라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 수련합천 팀이 왜 포스트 시즌 진출했는지 이번 포스트 시즌 무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마지막 라운드를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 때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할 수 있어서 좀 승부수성 오더를 냈고 또 선수들과 함께 좀 1위를 목표로 했는데 그 약을 먹을 줄 아는 원익팀에게 독을 먹으면서 탈락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옥 끝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만큼 저희 팀이 왜 강팀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시즌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가장 높은 정상에 오르는 자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향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을 준비하는 이 시간 자체는 그렇게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여유 있게 준비하면서 정규리그 1위다운 모습을 역시 챔피언 결정전에서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각 감독들의 출사표를 들어봤는데요. 다들 대단한 각오시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 네. 수련합천의 고근태 감독이 그동안 쌓인 게 많았구나. 네. 그게 또 느껴졌습니다. 한번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승 공약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와 동시에 주장들의 멋진 우승 세레머니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수들의 공도 크지만 합천 수련합천 팀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팀 연고지인 합천에 수련 자연 건강과 또 대단한 바둑 사랑을 팬분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를 선수들과 함께 갖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꼭 우승해서 팬분들을 모시고 합천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들에게 절을 올리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대학생 가족 팬분들 모시고 저희 선수단이 뭐 기념품부터 해서 뭐 정말 하루 종일 봉사하고 식사까지 책임지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어떠시죠? 감독님과 진한 포옹을 저희 팀 우승하면 다 같이 선수들과 함께 울산에 내려가서 많은 가족 팬분들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행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승한 것도 아니고 사발중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죠. 울산에 한올림픽 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인데 우리도 우승을 하게 된다면 저희 좋아해주시는 팬들을 초청해서 선수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좀 만들고 싶고요.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재미있는 공약들이 참 많았는데요. 어떤 공약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거의 대부분의 팀이 이제 우승을 하면 팬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좋은 시간을 갖겠다라는 네.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개막식 때 신민주 선수가 우승하면 팀 전원이 춤을 추겠다라는 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하시는군요. 네. 저희 팀은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울산에 가서 이제 팀원 선수들끼리 춤을 추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승을 하면 팬분들 초청해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팀 전원이 춤을 추는 거 이 공약 꼭 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은 팬들과의 또 약속이니까 꼭 지켜지기를 한번 바라볼게요. 자, 치열했던 정규리그를 뒤로 하고 이제는 포스트 시즌입니다. 자세한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5월 8일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시작으로 챔피언 결정전까지 스피디하게 진행됩니다. 쉼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외국인 선수들의 출전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포스트 시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023-2024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할지 포스트 시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KB리그 나우 유희영 옥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